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이적 시장 소문들이 오갔던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 마침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클럽 스타드 렌으로의 이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는 주말을 앞두고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와 계약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공신력 높은 이적시장 전문기자인 잔루카 디마르초를 필두로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같은 전국 스포츠신문, 최대 스포츠신문도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 영입에 합의했다라는 보도를 내놨고요. 국내에 단독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재 선수 나폴리와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게 됐는지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 살펴보고요. 나폴리 합의설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스포츠신문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 이어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까지 보도했습니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도 일간지로 전국지인데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신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이탈리아 방송인인 알베르토도 가제타에 나왔다, 최고의 스포츠신문에 나왔다라고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김민재 선수 소식을 알리기도 했었죠. 나폴리와 김민재가 합의했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7월 20일에 발간된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칼리두 쿨리발리의 이적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1년 동안 대한민국 센터백의 발전을 꾸준히 지켜봤다. 수요일에 협상을 재구성해야 했다. 베이징 고안에서 김민재를 지휘했던 브리노 제네시오 감독의 렌이 이미 협의를 마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 전주말에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폴리는 김민재와 그의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눴고 김민재는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는 매력에 이탈리아 행에 설득됐다. 5년 계약에 연봉 250만 유로, 약 33억 원, 계약 보너스 등도 제시했다. 잉글랜드 클럽 에버튼의 마지막 영입 시도가 있었던 19일에 나폴리는 100페이지가 넘는 계약서를 주고받았다. 선수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나폴리는 대리인을 통해 페네르바체의 바이아웃 조항 2천만 유로를 지불하는 방식을 조율 중이다. 페네르바체가 여러 클럽과 연결된 가운데 나폴리는 1,000만 유로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애초에 나폴리는 말씀드린 대로 1년 전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로 이적하던 시점부터 구체적인 관심을 보였고 이적한 이후 1월 이적 시장에는 임대 후 이적 조건으로 제안을 했으나 구단과 선수 모두 그 조건에 대해서는 수락하지 않으면서 연기가 됐고 올 여름 결국에는 이적설이 역시 계속 있었던 쿨리발리가 첼시로 이적하면서 그 자리를 채울 선수로서 김민재 선수를 첫 번째 옵션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쿨리발리의 첼시 이적이 진행이 돼야만 그 자금을 통해 나폴리가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고 또 쿨리발리가 만에 하나 안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파격 조건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스타드렌이 먼저 움직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자면 김민재 선수는 이적을 할 때 본인을 얼마나 원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본인에게 얼마나 기회가 꾸준히 주어질지 그런 꾸준한 출전 기회를 통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장이 없을지를 고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클럽으로의 위상이라든지 참가하는 유럽 대항전의 규모, 유로파 리그에 나가는 스타드 렌보다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나폴리가 더 크고 또 유럽 리그 랭킹에 있어서도 이탈리아가 프랑스보다 높은 편이지만 이미 베이징 고안에서 함께하기도 했던 브리노 제네시오 감독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렌으로의 이적이 가까웠었고 실제로 김민재 선수도 렌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다고 했거든요. 나폴리가 카리두 쿨리발리를 이적시키고 나서 접근을 했을 때도 이미 렌과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렌의 지역지인 오에스트 프랑스라든지 또 브리노 제네시오 감독도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급진전이 됐었던 지난 주말의 상황인데요. 그 사이 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에 따르면 수요일께에 나폴리의 협상단이 각각 이스탄불에 가고 또 김민재 선수가 있는 포르투갈 쪽으로 가서 설득에 성공했다. 이 설득 과정에는 아마 김민재 선수가 원하는 확실한 출전 기회라든지 또 추후에 한 번 더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금전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돼요. 페네르바체는 바이아웃 조항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 동일하고 결국 선수에게 어떤 돈을 제시하느냐인데 사실 렌 역시 250만 유로 정도의 조건을 제시했고 계약 기간도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과정 속에는 계약 보너스, 사이닝 보너스가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적료가 픽스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선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구체적으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다른 이탈리아 매체의 보도를 보면 300만 유로 연봉보다 높은 액수 약 40억 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물론 이 중에 연봉이나 계약 보너스 일부가 에이전트 피로 지급이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와 계약 첫 해에 70억 원 가까이 돈을 수령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연봉은 세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레니 페네르바체로부터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 난항을 겪은 부분이 2천만 유로의 이제 바이아웃 금액 조항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분할 납부를 원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일시불을 원했고요. 나폴리 역시 일시불로 주지는 못하게 됐지만 두 번에 걸쳐 준다. 그러니까 1,000만 유로 일단 먼저 주고 그 다음에 1,000만 유로를 내년에 주겠다. 요 정도면 조율했던 건데 렌이 좀 과감하게 지르지 못한 상황을 또 잘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레퀴프지 프랑스 내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적 시장의 전문가로 알려진 로익 탄지 기자가 렌 이적이 유력해졌다라고 보도를 했다가 그 상황이 바뀐 것 역시 7월 19일에 보도를 했거든요. 7월 20일에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에게 합의를 끌어냈는데 그 하루 전에 이미 로익 탄지 기자는 상황이 급반전됐다. 많이 바뀌었다. 렌의 디렉터가 이스탄불까지 가서 협상해서 완료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까지 끼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그 프리미어리그 팀이 에버튼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죠. 실제로 에버튼도 지난 시즌 중에 직접 이스탄불로 스카우트를 파견해서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을 살펴보았고 영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프리미어리그 잔류 여부가 좀 늦게 확정이 됐고 또 잔류가 확정된 이후에도 히샬리송 선수를 내보내서 또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 손실을 커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늦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또 수비 라인에 제임스 타코스키라는 잉글랜드 대표 출신 수비수를 먼저 데려와서 홈그로운 문제까지 좀 충족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유망주인 제러드 브랜스웨이트를 PSV 에인토벤으로 임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김민재 선수 영입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끼어들어갖고 제안까지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미 에버튼이 너무나 늦게 움직였고 본인을 너무나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꿈으로 삼고는 있지만 현재 에버튼의 위상이 많이 낮아졌고 에버튼의 상황도 좋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에버튼보다는 역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전력도 괜찮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본인에게 관심을 보여왔으며 루치아노 스팔레티라는 명장이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키스키스 나폴리라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본인에 대해서 또 좋은 평가를 내린 그런 상황 속이다 보니까 나폴리 쪽으로 확실하게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기자 잔루카 디마르초도 7월 20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20일 오전에 합의가 완료됐다고 알렸어요. 나폴리는 첼시로 떠난 쿨리발리의 대체 선수를 반드시 영입해야 했는데 물론 브라이튼 소속으로 이탈리아 무대에서 계속해서 임대로 활약을 해왔던 노르웨이 수비수 오스티고르를 영입했지만 여기에 주전급 자원으로는 역시 김민재를 원했다. 오스티고르가 이제 신체 조건 면에서도 조금 아쉽고 김민재 선수가 여러 가지 뭐 힘이나 빌드업 능력이나 스피드 면에서 쿨리발리의 완벽한 대체 선수가 될 수 있다 보니 오스티고르가 백업이고 김민재 선수가 주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나폴리 협상단이 직접 이스탄불까지 날아가서 영입 완료까지 한 스텝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한 스텝이라는 것은 최종 사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세부사항, 초상권, 커미션까지 합의를 했다고 하니 그 내용을 앞서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보도한 연봉이나 커미션, 보너스, 바이아웃 이런 것 같아요. 조율이 끝나는 대로 나폴리는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인을 하면 선수와 계약서에 완전히 사인이 끝나면 돈을 지불하겠다. 뭐 이렇게 좀 볼 것 같은데요. 선수와 사인하기로 완전히 얘기가 끝나면 김민재 선수가 계약서 내용을 모두 이제 인지하고 오케이 사인을 내리면 바이아웃 지불하고 선수와 계약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아웃을 지불해야 김민재 선수와 페네르바체의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이고요. 앞서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10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계약서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검토가 끝난 대로 나폴리로 가서 메디컬 테스트 받고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칼치오 나폴리라고 이제 나폴리 지역의 매체에서는 투토 메르카토 웹의 보도를 또 인용해서 김민재 선수가 어떤 조건으로 나폴리와 계약했는지를 소개했는데요. 일단 뭐 3년 계약이다. 연장 옵션 없이 뭐 4,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이 있다. 나폴리가 조금 불리한 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투토 메르카토 웹의 보도에 따르면 5년 계약이고요. 250만 유로의 연봉. 이것은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 내용과 같고 2년 차에 4,200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이 발동된다. 즉 어떤 팀이든 4,200만 유로를 나폴리에 지급하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것인데 2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1년 뛰고 이적하는 상황 그렇게 나오긴 어렵다. 1년 반짝 잘했다고 1년 만에 나폴리도 정해진 이적료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2년은 뛴다. 그리고 2년을 뛴다는 게 물론 이제 1년 뒤에 이적할 수도 있지만 1년 뒤에 이적하는 상황이 된다면 나폴리가 이적료를 또 마음껏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정도는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정도로 나폴리가 공을 들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김민재 선수가 뭐 다음 이적을 꼭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나폴리가 먼저 제시해서 김민재 선수의 마음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타드 렌이 나폴리보다 김민재 선수의 영입에 앞섰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우리 팀을 징검다리 삼아서 더 잘 돼서 레알 마드리드도 갈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너에게 빅클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나폴리 역시 우리 팀에서 너의 경력을 끝내게 할 생각까지는 없다. 우리 팀에서 잘해주고 다만 2년은 최소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뛰자. 그 뒤에 너가 정말 잘해져서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도 투자금 이상의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윈윈이 된 상황을 서로가 조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를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됐죠. 자누가 디마르초도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페네르바체가 프리시즌 신선 경기를 치를 때 올린 선발 명단 게시글 댓글로 김민재 선수가 굿럭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조르지 제주스 페네르바체 감독도 UEFA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전에서 김민재 선수를 명단 제외시키면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는 팀이 우리에게 바이아웃 금액을 냈고 붙잡고 싶지만 팀은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팀인지 얘기하지 않은 것은 렌도 있고 나폴리도 있고 에버턴까지 끼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팀으로 만약에 갈지는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직 최종 사인이나 오피셜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팀에서 더 좋은 조건과 더 매력적인 제안으로 설득을 한다면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에버턴이 너무나 급해서 정말 파격 조건을 제시한다? 이러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이 뭐 달라붙을 수도 있고 변수가 아직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현 시점에서는 나폴리로 가는 것이 매우 유력한데요.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터키로 직접 가서 김민재 선수를 취재했을 정도로 김민재 선수 소식에 정통한 기자거든요. 김정용 기자가 지금 내놓은 단독 기사 내용을 본다면 포르투갈에 기반을 둔 김민재의 에이전시 관계자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알렸습니다. 결국에 김민재 측의 반응이 나온 것이니까 현재의 보도들을 인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김민재 선수는 이제 포르투갈 출신의 에이전트들이 유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페네르바체를 떠나기로 해서 페네르바체 캠프를 떠나 포르투갈에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장까지 나폴리 협상단이 와서 설득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나폴리가 아주 강한 열의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시절의 제로톱 전술, 토티를 제로톱으로 써서 전성시대의 멋진 축구를 이끌어냈던 스팔레티 감독이 지금 나폴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나폴리가 인시gne 선수의 미국 리그 진출, 그리고 쿨리발리의 첼시 이적 등으로 변화가 있는 가운데 선수 영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빈 카잔에서 황희범 선수와 함께 뛰었던 윙어인 크라바첼리아 선수도 데려왔고 또 풀럼에서 지난 시즌 임대로 데려와갖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잠보 앙기사도 완전 영입을 했고요. 또 헤타페에서 수비수 올리베라를 영입하면서 또 측면 라인을 강화했는데 이제 중앙 라인을 강화할 차례죠. 코소보 대표 선수인 라흐마니와 쿨리발리가 이제 주전 센터백으로 뛰어왔는데 오른쪽 센터백인 쿨리발리가 나가게 된 그 자리를 김민재 선수가 채우게 됐고요. 또 백업 수비수로 오스티고르가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시냐가 떠나긴 했지만 빅터 오시멘이라는 정말 특급 공격수가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나폴리고요. 또 멕시코 대표 공격수인 이르빙 로사노가 측면에 있고 또 파비안 루이스 스페인 대표 출신 미드필더가 허리를 맞고 있고 전 포지션에 걸쳐서 출중한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나폴리입니다. 지금 오스피나도 팀을 떠났고 메르텐스도 떠났고 밀리크도 마르세유로 이적을 하는 등 몇몇 베테랑 선수들이 팀을 떠나고 있지만 더 젊고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엘마스라든지 칠린스키, 로보트카 같은 선수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주전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고 폴리타노나 페타냐 같은 선수들도 있거든요. 더 젊고 강해진 나폴리의 새 시대의 핵심 수비수로서 김민재 선수가 낙점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지난 주말에 렌 이적이 유력하던 상황이 지지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민재 선수 나폴리 이적, 챔피언스리그 참가, 거피셜처럼 나온 상황인데요. 김민재 선수의 이적이 잘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공식 발표로 찾아뵙겠습니다.